절대 이 채소를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몸에 독이 쌓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25년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채소가 오히려 여러분의 장기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200명 중 9명이 채소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할머니가 한 달 만에 복통과 소화불량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채소 먹는 방법 3가지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배가 더부룩합니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됩니다. 신선한 게 좋다고 생으로 드셨는데 복통이 생깁니다.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데 뼈가 약해집니다. 분명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채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에서 1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채소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채소를 안전하게 드시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주들 앞에서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조명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즐겨 드셨는데 생으로 드시는 걸 더 좋아하셨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센터에 오셨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배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며칠 전부터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고 복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들어 손발이 저리고 뼈가 시큰거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를 모시고 협력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장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감소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많이 드시나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매번 채소를 챙겨 먹어요. 특히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너무 많이,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채소에는 우리가 모르는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열을 가하면 파괴됩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거치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없으면 불순물이 그대로 몸에 들어가죠. 조리 과정이 바로 그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채소를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소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지입니다. 가지는 보라색 빛깔이 아름답고 영양도 풍부한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박 할머니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가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신선한 게 좋다며 날로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뭘 드셨냐고 물었을 때 3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싹에서도 발견되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농약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이 독소가 그대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복통, 구토, 설사는 기본입니다. 심하면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간 섭취했을 때입니다. 솔라닌이 체내에 쌓이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며 심지어 정신착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셨습니다. 의료진이 위세척을 하고 수액을 맞추며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다행히 솔라닌은 열에 약합니다. 가지를 찌거나 볶거나 구우면 이 독성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안전합니다. 가지를 익힐 때는 최소 섭씨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보다는 직접 불에 구우시거나 끓는 물에 삶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토란입니다. 토란탕, 토란국 참 맛있죠. 명절 때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토란을 잘못 다루면 정말 위험합니다. 70세 이영숙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골에서 직접 캔 토란으로 국을 끓이시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토란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는데 맨손으로 작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동안 손이 점점 가려워지더니 나중엔 손이 갈라지고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로 씻었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급하게 센터로 오셨는데 손을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토란 손질하실 때 장갑 끼셨어요? 아니, 그냥 했지. 뭐 문제 있나? 문제가 있고 말고요.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표백제나 녹제거제에도 쓰이는 강한 화학물질입니다. 마치 염산을 손에 묻힌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단연히 자극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걸 그냥 먹었을 때입니다. 옥살산 칼슘은 우리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망가지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죠. 콩팥이 손상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토란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떫고 아린 맛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 옥살산 때문입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다행히 토란을 먹기 전에 손에 증상이 나타나서 큰 화를 면하셨습니다. 만약 제대로 익히지 않은 토란을 드셨다면 콩팥 손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셨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옥살산 칼슘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대부분 토란을 잘못 조리해서 드신 경우입니다. 입안이 붓고 목이 따끔거리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토란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손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최소 7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히 익혀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란을 삶을 때는 물을 한 번 버리고 새물로 다시 한 번 더 삶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삶은 물에 독성 성분이 많이 녹아 나오거든요. 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삶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식초물에 담갔다가 작업하시면 손에 자극이 덜합니다. 식초가 옥살산 칼슘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지는 솔라닌 때문에 익혀야 합니다. 토란은 옥살산 칼슘 때문에 장갑 끼고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벌써 절반은 성공입니다. 세 번째,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나물이죠.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육개장에도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독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5세 최민호 할아버지는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산에서 직접 고사리를 꺾어 오시는 걸 즐기시죠. 어느 봄날 할아버지가 신이 나서 고사리 한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산에서 고사리 엄청 많이 꺾었어요. 신선한 거 좀 드릴게요. 고맙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드실 건데요? 그냥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려고요. 신선한 게 좋잖아요. 저는 바로 말렸습니다. 생고사리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고사리에는 두 가지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아민 분해 효소입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 B2를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비타민 B2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연료와 같습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각기병 같은 영양결핍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들의 방광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 할아버지께 설명을 드리자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그럼 고사리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고사리의 독성 물질은 물에 녹고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고사리는 먼저 끓는 물에 최소 12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그 다음 찬물에 담가서 식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갈아가며 하루 정도 담가둬야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이 거의 완전히 제거됩니다. 떠른 맛도 사라집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사리를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독성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스푼 정도 넣고 삶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이라 산성인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줍니다. 최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그날부터 고사리 처리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2달 뒤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듣길 잘했어요. 이전엔 고사리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번째, 쑥갓입니다. 쑥갓은 향긋한 맛이 일품이죠. 삼겹살 먹을 때 상추랑 같이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정이 있습니다. 699세 정수진 할머니는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건강을 위해 채소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삼겹살 먹을 때는 쑥갓을 한 움큼 드셨습니다. 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을 몇 달 계속하시더니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겁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고기와 생쑥갓을 자주 함께 드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육류나 생선의 단백질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두 가지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독이 됩니다. 마치 표백제와 식초를 섞으면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처럼요. 따로따로는 괜찮은데 만나면 위험해집니다. 니트로소아민은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 할머니가 드신 삼겹살과 생쑥갓의 조합이 바로 이런 발암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쑥갓을 고기와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샤브샤브에 쑥갓을 넣어 살짝 데쳐 먹거나
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 안전합니다. 삼겹살 먹을 때도 쑥갓을 석쇠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정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생쑥갓 대신 살짝 데친 쑥갓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뒤 재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쑥갓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귤이나 레몬, 키위 같은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쑥갓을 익혀 드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위험한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지, 토란, 고사리, 쑥갓. 이 4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소를 익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2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조명희 할머니처럼 과도한 채소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분명 몸에 좋습니다. 장 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조 할머니가 겪었던 복부 팽만과 통증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식이섬유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뿐만 아니라 보석까지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조 할머니의 골감소증도 바로 이런 이유로 생긴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손바닥 2개에서 3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고 다른 음식들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센터에서 관찰한 바로는 채소를 적당량 드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보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둘째,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도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필요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함께 생선이나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견과류나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채소만 드시다가 근감소증에 걸리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4가지 채소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가지는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볶거나 찌세요. 솔라닌이 파괴됩니다. 토라는 장갑 끼고 손질하시고 물을 바꿔가며 2번 삶으세요. 옥살산 칼슘이 제거됩니다. 고사리는 12분 이상 삶고 하루 동안 물에 담가두세요. 발암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쑥갓은 고기와 함께 드실 때 반드시 살짝 데치세요. 발암물질 생성을 막습니다. 둘째, 채소는 하루에 손바닥 5개에서 3개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와 함께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드셔야 균형이 맞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채소로 인한 건강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명희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3달만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재검진에서는 골밀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센터에서 가장 건강한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길 정말 잘했어요. 전에는 건강하려고 채소만 먹었는데 오히려 더 아팠어요.
이제는 채소도 적당히, 고기도 적당히 먹으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익혀 드시기 시작한 후로 복통과 구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지볶음을 즐겨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채소를 드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채소는 익혀 먹어야 하나? 생으로 먹어도 되나?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다른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 주세요.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손주들 앞에서 건강하게 식사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친구들 모임에서 건강 비결 물어보면 오늘 배운 내용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식탁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